국내에서 BJ로 활동하던 저 20대 남성 어제 베트남 공안에게 체포가 됐다. 네, 그렇습니다. 베트남 공안에게 호치민에 있는 한 시민의 식당에서 체포가 됐다라고 하는데 BJ 유튜버라고 하니까 어떤 걸 했느냐라면 관종 구걸 이런 유튜버를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그동안에 저질렀던 범죄 때문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걸 또 낼 돈이 없어서 그 기간 동안 유치장에서 노역장 유치라고 하거든요. 유치장에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나 정식으로 재판받겠습니다라고 청구해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거예요. 근데 문제는 그 풀려난 틈을 타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아서 지난 5월 중순에 베트남으로 출국을 한 겁니다. 문제는 이 긴급 여권의 최대 기간이 45일이었는데 그때까지 또 돌아오지가 않아서 이미 불법 체류 신분으로 변해 있었던 거고요. 게다가 지금 그 긴급 여권이라는 것도 위조 여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. 온갖 추행, 기행 일삼는 민폐 구걸 유튜버. 자, 전모 씨라고 하겠습니다. 전모 씨. 자, 긴급 여권 발급받은 건 어쩌고 또 위조, 무슨 소리예요 이게? 네,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. 제보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베트남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빌린 오토바이로 사고를 냈다가 오토바이 수리비를 내지 않고 여권을 맡긴 채 호치민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후에 위조 여권을 사용한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. 이게 반복적인 여권 분실로 긴급 여권 재발급이 차단됐기 때문에 위조 여권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하고요. 제보자에 따르면 이 유튜버는 2년 전 태국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오토바이를 빌린 다음 아무데나 버리고 여권을 찾지 않고 분실 신고를 해서 재발급을 받았다고 합니다. 이후 이 남성은 필리핀 세부로 갔는데 거기서는 휴대전화가 고장이 났대요. 그런데 이때도 수리비를 내지 않고 여권을 맡긴 다음에 분실 신고로 재발급을 받았었다고 합니다. 제보자는 이 남성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. 저희가 그냥 일개 유튜버가 베트남에서 불법 체류자 됐다 이런 소식을 지금 전해드리려는 게 아니고요. 자, 제보자께서는 저자가 베트남에서 벌이고 있는 짓들 이게 너무 가관이다. 도저히 한국 교민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자, 마약 홍보 영상 자 직접 만나보시죠. 콜 씨는 안전 1등 텔판 1등 아이 텔판 도매가는 역시 텔판에 1등 문의하세요. 자 보충합니다. 이번에 정리하시고 오랜 기간 쉬다 오신 기념으로 초특급 할인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채널에 들어 확인하세요. 요즘 핫해요. 제 주변 사람들 BJ는 전부 이용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하시다는 곳에서 멀티타임하지 말고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.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. 저거 지금 뭘 홍보하냐면 마약을 지금 홍보하는 그런 모습이고요. 그래도 본인이 유튜브는 좀 꽤나 알려진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약을 이렇게 홍보하는 모습. 아마도 자기 얼굴을 드러내놓고 텔레그램에 있는 마약 방 이런 것도 홍보하는 거는 이 제보자 설명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처음 아닌가. 왜냐하면 잡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걸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또 올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. 이 지금 마약방에서도 저 사람이 저렇게 대놓고 하니까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. 사실은 마약 그 방에서 마약 종류라든지 구매 방법, 후기 같은 것도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제보자 설명에 따르면 이 유튜버가 영상 한 편당 돈을 또 받는데요. 20에서 30 정도 가상화폐로 받고 있다고 하고 또 실제로 이 사람이 마약을 하는 건 아니고 마약 밀거래 브로커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저자가 말이죠. 이전에도 저희들한테 많은 제보가 왔습니다. 저자 좀 어떻게 좀 방송 좀 해달라고 말이죠. 자, 동남아 여성들과 온갖 외설적인 방송을 하고 제 입으로 참 옮기기도 그렇습니다. 자, 박 교수님. 마약 문제뿐만이 아니에요, 지금. 네, 이렇게 마약을 홍보하는 것도 너무너무 심각하게 여겨지는데 그뿐이 아니라 지금 각종 음란물, 불법 도박, 계정 판매, 텔레그램방 이런 데다가 다 홍보 영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영상에서 다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으로 온몸이 가득한 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본인의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.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또 5,000원만 제발
보내주세요.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고요. 거기에 은행 계좌번호도 올리고 메신저 아이디도 올려놨습니다. 그리고 또 나아가서 모든 영상 홍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또 홍보하고 있어요. 아마도 해외에서 이제 돈을 벌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람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좀 무슨 뇌 손상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어떻게 홍보를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얼마 전 그런데 말이죠. 이 유튜버가 이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서 배가 고프다고 해서 사장님이 같은 한국 사람이고 하니까 밥을 사주셨대요. 자, 바로 다음 날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했다는데요. 자,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외부에 나가서 좀 일 좀 보고 있는데 가서 찾아온 거예요. 그 다음날 자기가 우리 매니저한테 나 사장 친구인데 이거 카드 결제하고 현금을 줘라. 그러니까 뭐 매니저 어제 한 번 봤으니까 그냥 친구인가 보다 하고 그거를 해주려고 한 거예요. 근데 제가 마침 또 그때 들어왔어요. 그래서 제가 너 뭐 하는 거야?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변명하더라고요. 밥값도 내고 자기가 현금이 필요해서 여기서 카드 결제하고 나 그런 거 안 한다. 그거 카드 따위도 나쁜 거다 안 한다.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15만 원 정도 되고요. 여기 돈으로 하면 27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니저 말로는 250만 원 정도 줘라 그랬더니 그게 뭐야 카드 따위인지. 아유, 진짜. 그러니까요.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얼굴이 좀 알려져 있으니까 밤에 찾아가서 사장님한테 뭐 인사 배고프다 이러니까 뭐 초밥 같은 걸 사장님하고 먹었다고 합니다. 초밥을 먹고 식당을 하니까 나중에 배고프면 가게 와서 그냥 공짜로 먹고 가라 호의를 좀 베풀었는데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왔대요. 와서 하필이면 사장님이 없는 또 브레이크 타임 그 시간에 들어와서 한국말을 좀 할 줄 아는 직원한테 난 사장 친구 이러면서 카드 결제할 테니까 돈 달라고. 우리 소위 말하는 카드 깡이라 그러죠. 신용거래 없이 물품 거래 없이 돈 받아내는 거.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법이지만 여기도 당연히 불법입니다. 그때 사장이 돌아가지고 뭐 하냐라고 해서 사장님이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2주 뒤인 바로 어제 저 식당, 지금 보이는 저 식당에서 저 인간 체포됐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어제 저녁에 한 6시 정도에 들어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베트남 경찰이 왔답니다. 그래서 이런 저런 거 물어보다가 바로 체포해 갔다고 하는데요. 저자가 또 공안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 사장님하고 저 친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사장님까지 공안에 불려가서 2시간 동안 아이고.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. 정말 뒤늦게 이 사장님은 이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뒤늦게 알아서 너무너무 화가 난다라고 하고 계시고 있고요. 이 사장님 말씀은 그래요. 경찰에서 마약 간이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음성으로 나왔답니다.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당연히 소지품 검사 같은 거 할 거 아닙니까? 거기서 아마 뭐 마약류가 나온다거나 한다면 저 베트남 현지에서도 처벌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. 예. 정말이지 저런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후원 좀 하지 마세요, 진짜.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잖아.